1.6절의 역함수 시작할게요. 역함수는 우리가 인버스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역함수 역시 정의를 먼저 보고 시작하죠. 자, f가 정의역이 a이며 치역이 b인 1대1 함수라고 하자. 그러면 f의 역함수 인버스 펑션은 정의역이 b이고 치역이 a이며 b에 있는 임의의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자, f가 정의역이 a이고 치역은 b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에서 어떤 함수가 정의가 되고, 자, b로 치역이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f의 인버스라고 읽고, 기호로는 위에 마치 지수가 마이너스 1제곱인 것처럼 쓰는데 이건 절대 지수는 아닌 거예요. 역함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 정의역이 b이고 치역이 a다. 그 얘기는 뭘까요? f의 인버스라는 어떤 함수 역시 역으로 대응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정의역이 b다. 즉 시작하는 점이 b고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값이 a의 원소가 치역이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f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관계를 역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a에 어떤 x라는 원소가 있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f의 x값을 y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의 역함수는 뭐냐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함수가 있어서 그 함수의 정의역을 y라고 생각하고 역으로 가주면 그것이 x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이 함수 역시 하나의 함수로서 역함수라고 부르는데 역시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1대1 함수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평선 하나 쭉 그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수평선을 봤을 때 똑같은 A라고 하는 어떤 점, A라고 하는 직선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이 X의 1이라는 점이 있고 X의 2라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F의 X의 1은 A다. 그 다음에 F의 X2도 A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역함수의 정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F의 인버스 A가 뭐가 된다? 거꾸로 X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보면은 F의 인버스 A가 뭐가 된다? X2가 된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역함수 역시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조건이 있었나요? 함수의 정의역은 반드시 하나에 대응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는 우리가 화살표로 대응 관계 생각했을 때 하나의 화살표로만 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함수인 거예요. 이걸 어떤 함수다라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함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의 정의역은 원소 중에서 A라는 것이 있어서 A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 f의 인버스라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A라는 어떤 정의역의 원소가 있어서 한 번은 x1에 대응을 하고 또 한 번은 x2에 대응하는 이런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거를 함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A에서는 반드시 하나로만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봤더니 원래 주어졌던 f라고 하는 원래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이렇게 수평선 그렸을 때 두 군데서 만나거나 그 이상이 된다면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즉 원래의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죠? 1대1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f의 인버스라고 하는 역함수를 생각했을 때 함수로서 정의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1대1 함수도 하나의 함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f라고 하는 함수가 뭐가 돼야 된다? 1대1 함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역함수의 정의를 보시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f가 즉 원래 함수 f는 1대1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가정이에요. f가 1대1 함수일 때에만 그것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고 그 역함수 역시 함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럼 예제 1번을 봅시다. f의 1은 5고 f의 3은 7이고 f의 8은 마이너스 10일 때 f의 인버스 7, f의 인버스 5,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0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우리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f라고 하는 함수의 대응이 지금 1일 때는 5의 대응이 된다고 설명을 했고 3일 때는 7의 대응이 된다고 했고 8일 때는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의 역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역으로 생각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응된 5는 원래 어떤 값에 대응이 됐던 것인가 거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f의 인버스 5는 뭐다? 1이다 라고 보면 되고 거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7은 뭐다? 7이 무엇에 대응되었던 값인가? 역으로 보니까 3이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f의 인버스 마이너스 10은 거꾸로 무엇이었는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8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역함수의 뜻이에요. 이제 2번부터는 우리가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fx는 ax-11에 대하여 f 인버스 3이 7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a라고 하는 상수는 임의의 상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구했을 때는 특정한 상수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f 인버스 3은 7이다 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말은 뭐가 될까요? 자, 생각해보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3에 대응하는 게 7이다라는 뜻은 역으로 생각하면 f라고 하는 함수는 7을 넣었을 때 그것의 함수값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7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3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니까 f의 7은 x 대신에 7을 넣어서 7a-11이 되고 그것이 3이다 라는 뜻이네요. 그러면 7a는 얼마? 14. 그래서 a는 얼마다? 2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예제 3번 한번 보죠. gx는 x 더하기 1인데 그때 g 인버스 4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gx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x에 대해서도 x 더하기 1에 대응이 되는 함수예요. 예를 들면 뭘까요? 자, g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x의 원소가 1, 2,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그것에 대응하는 값은 뭐다? 1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3이 되고 3일 때는 4가 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것의 역함수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4에 대응하는 역함수는 뭐가 될 것이냐? 3이다.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g의 인버스 4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 값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a라고 하자.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다? g의 인버스 4가 a니까 g의 a가 결국 뭐다?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g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g에 a를 대입을 해주면 그쵸? x 대신에 a가 들어가서 a 더하기 1이고 그것이 뭐다? 4다. 그러면 a는 얼마예요? 3이 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a라고 하는 값이었으니까 a가 3이다. 즉 f가 아니라 g죠. g의 인버스 4가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예제 4번 한번 볼게요. 자, 함수 hx가 있는데 ax제곱 마이너스 1 있고 정의역을 보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생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h 인버스 1이 2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립하게 하는 실수 A의 값을 정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h에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주어진 함수의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2차 함수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자,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고 hx는 ax 제곱에서 1을 뺀 것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어떤 ax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이동한 이런 형태를 우리가 y는 ax 제곱 마이너스 1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h라고 하는 함수는 x를 모든 실수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 수평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게 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그쵸? hx는 지금 1대1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행히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정의되는 hx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다 그리면 안 되는 거고 반쪽만 그려주면 되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곡선에 대해서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원래 함수 h가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따라서 뭘 구할 수 있다?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그쵸? 만약에 이 조건이 없었더라면 문제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역함수 정의가 안 되는데 역함수가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죠. h2가 1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h에 2를 대입을 하면 ax 제곱은 4a가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1. 그것이 얼마다? 1이다. 따라서 4a는 2가 되고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hx는 뭐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지금 그린 그래프의 모양하고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고 따라서 1대1 함수이면서 역함수도 정의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역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노트 1을 보시면 아까 정의대로 쓴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fy가 x다라고 한다면 어떤 뜻일까요? 우리 f라고 하는 함수를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y라고 하는 게 정의역인 거고 그것에 대응을 시켰더니만 x에 대응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역으로 생각을 해주면 자, f 인버스라고 하는 또 다른 역함수 함수는 정의역이 x라고 했을 때 즉 f 인버스는 거기에 x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 y가 돼야 된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에 노트 2를 보시면 x가 f라는 함수를 통해서 fx가 되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f라는 함수가 있어서 x라는 원소가 있는데 f를 통해서 대응을 시켰더니 fx가 되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값을 f 인버스를 통해서 f 인버스로 다시 정의를 해보니까 fx는 역으로 가면 다시 뭐가 되나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되었다. 이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x라고 하는 한 원소에다가 함수를 취하고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결국 뭐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더라 라는 거죠. 역으로 어떤 값에서 역함수 값을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그 값에 다시 함수를 정의해도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f의 인버스라고 쓰면은 f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절대로 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값
A라고 하는 어떤 실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2라고 해봅시다. A가 2라고 하면은 그것의 인버스는 A분의 1이 맞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2라고 했을 때 2의 인버스는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f는 숫자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의 숫자가 아니라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인버스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것 자체만의 역할이 있고 이 자체만의 정의가 있는 거죠. 절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노트 4번에 보면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f라는 함수가 있어서 x의 정의역은 1이고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1일 때는 3에 대응이 되고 2일 때는 4에 대응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f의 정의로부터 f 인버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죠? f의 정의역이었던 것은 즉 1, 2는 어디로 가냐면 f 인버스의 치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f의 치역이었던 3, 4는 어디로 가요? f 인버스의 정의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3은 1에 대응이 되고 4는 2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1일 때 3이다 라고 하는 거 찾아보죠. 눈금을 한 칸씩 해서 1일 때 3이다. 그 다음 2일 때는 4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일 때 1이다 라는 것도 대응시켜 볼게요. 3일 때 1이다. 그 다음에 4일 때 2다. 자, 이렇게 대응시켜 놓고 보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y는 x라고 하는 이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직선에 정확하게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점의 위치는 뭐였어요? 1,3이었고 지금 요 아래에 있는 요 점은 뭐냐면 3,1이죠. 그러면 1,3과 3,1은 어때요? x와 y의 역할이 바뀌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거리가 같으면서 y는 x의 수직인 이렇게 거리가 서로 같은 y는 x의 대칭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점은 뭐였나요? 이 점은 2,4였고 이 점이 4,2였죠. 역시 x와 y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의미는 뭐냐면 서로 이렇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거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y는 fx랑 그것의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 구하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 역함수는 어떤 관계인 건가요? 원래 주어진 함수랑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구하는 순서가 뭐냐면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그것을 y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fx를 y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1,3을 3,1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x랑 y를 서로 바꿔주는 거죠.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의 y를 구해주고 그 y를 f 인버스 x다라는 함수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역함수가 구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5번 한번 풀어볼게요.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지금 순서에 따르면 일단 주어진 y 값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건 지금 원래 있는 함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순서를 바꿔라 라고 했죠. x랑 y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주어진 함수니까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거고 여기에서 x랑 y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y 세제곱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x랑 y의 역할이 바뀌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한다? 여기에서 y 세제곱은 x-2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여기 세제곱이 있는 것을 y로 만들어 주려면 양변에 똑같이 우리가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여기가 3하고 3분의 1이니까 1제곱이 돼서 없어지고 x-2의 3분의 1제곱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3제곱근 루트 x-2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가 보통 a의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루트 a라고 쓰고 a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3제곱근 a라고 쓰고 a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4제곱근 a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 y를 뭐라고만 써주면 된다?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어떤 함수? 역함수기 때문에 f 인버스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수는 x인 거 확인했죠? 그래서 f 인버스 x가 되고 그것의 값이 3제곱근 루트 x-2다.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주면 돼요. 자, 예제 6번은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문제인데 A번하고 B번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A번 fx는 지금 리니어 펑션이죠. 그러면 자, A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y는 x-3이다 라는 직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0부터 4까지라고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정의역인 거죠. 원래의 함수 f에 대해서의 정의역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은 x가 0부터 4까지고 0은 포함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그때의 y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0일 때는 마이너스 3이었고 4일 때는 대입하면 1이 되는 거니까 y에 대응하는 값은 범위가 그쵸 마이너스 3을 포함하면서 크고 1보다 작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이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y는 x-3, x가 3일 때 y가 0이 되는 그리고 마이너스 3이 y절편인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역을 제한했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제한했냐면 0부터 4까지로 제한을 했어요. x가 0일 때부터 해서 4일 때까지만. 그러니까 이 직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린 이 직선의 y값은 얼마냐면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이 4에 대응하는 값은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4일 때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0일 때는 포함하고 그죠? 자, 이런 형태인데 그것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 x랑 y를 바꿔치기 하자. 그래서 y 대신에 x를 넣고 x 대신에 y를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원래 함수의 x는 뭐가 돼야 된다? 역함수에서의 y가 돼야 된다. 역함수의 정의로부터 원래 함수의 y값은 뭐가 돼야 된다? 역함수에서의 x값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면 f 인버스 x가 뭐가 돼요? 지금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때 y가 x 더하기 3인 거니까 이 y가 결국엔 역함수가 되는 거고 그것은 x 더하기 3이다. 그리고 그때 x 범위가 뭐냐?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역함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역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게 되면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인 거예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y좌편을 지나면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0이 되는 이런 직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정의역이 뭐냐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여기서부터 해서 1까지 1이 될 때까지
그럼 1일 때는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죠. 여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직선이 바로 주어진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가 되고 주어진 함수가 원래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었으니까 역함수도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그려주면 되고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렸을 때 두 함수가 정확히 대칭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하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정확하게 접히면서 일치하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위치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3인 거고 이 점은 4, 1에 대응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 4라는 뜻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0인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점만, 끝점만 비교하더라도 x랑 y가 뒤집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보자. b번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무리함수인데요. 루트 x. x의 범위가 뭐다? 2보다 크다. 이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모든 실수는 아니고요. 이 범위에서 한번 보자. 그러면 fx를 일단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형태인 거 알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x는 2보다 큰 범위,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큰 범위에서만 정의를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2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2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2보다 큰 범위에 있는 함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린 그래프에 대한 역함수를 찾아보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정의역만 주어져 있었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y값은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x에 살짝 2를 넣어보면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것보다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는 이 y는 루트 x라고 하는 함수에서 x랑 y를 뒤바꾼 거다. 그래서 x는 루트 y가 된다. 그쵸? 우리가 원하는 역함수는 이런 모양일 것이고 따라서 이 함수를 생각해 보면 지금 y는 양변 제곱했을 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지금 x랑 y를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제곱을 했을 때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렇게 y는 x제곱을 그린 다음에 이게 역함수예요 라고 하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지금 x는 2보다 크다는 제한을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역함수에도 정의역과 치역의 제한 범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런 역함수에서 지금 원래 함수는 x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y가 2보다 크다. 즉 x 대신에 y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원래 함수에서의 y는 뭐가 된다? x가 돼서 x가 루트 2보다 커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을 따라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이 축이 x고 이 축이 y일 때 x는 루트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루트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 부분보다 큰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이 정도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루트 2에 대응하는 요 값이 2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한번 뭉쳐서 그려볼게요. 한 평면에다가 같이 그려보면 자, 처음에 y는 루트 x라고 하는 그래프는 2를 기준으로 해서 2보다 이렇게 커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졌고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루트 2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y는 x제곱의 일부분을 그린 거고 즉 루트 2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그린 거고 여기는 y는 루트 x인데 2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려지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요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역함수를 생각하더라도 y는 루트 x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찾고 싶다면 정의역을 제한시켜라 라고 지난 챕터에서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제곱인 경우에는 이렇게 뭐 여기서부터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한을 하든지 여러분이 정의역을 제한했을 때만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가 될 것이고 그것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한하는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역함수의 성질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챕터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역함수의 성질을 보면 1번하고 2번하고 모양이 되게 비슷하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1번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쉽게 생각해서 f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a에서 b로 대응한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a의 원소가 a라고 생각하고, 그 a가 b에 대응이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물론 a와 b 안에, 이 a와 b 안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있겠지만, 이 원소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f 인버스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F 인버스 B는 A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럼 A번에서 우리 한번 대입해 볼까요? F 인버스 X라고 했는데 F 인버스라고 하는 함수의 정의역은 B예요. 그죠? B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B가 들어가면 이 값은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다시 F라는 함수를 취한 거예요. 그럼 다시 뭐가 되죠? FA는 B가 된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번에 보면은 처음에 B를 넣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F 인버스를 통해서 F를 취했더니 결국 뭐가 됐다? 자기 자신 B가 되었다. 즉 X가 되었다. 이런 성질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fx에 다시 역함수를 취했을 때 x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변수가 그대로 나온 거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x에다가 a를 한번 넣어보죠. 그럼 FA죠? 거기에 다시 F 인버스요. FA는 뭐냐면 B라고 했어요. B에다가 다시 F 인버스를 취하면 뭐가 돼요? B의 역함수의 형태니까 A가 되는 거죠. 즉, A에서 시작해서 A에서 다시 끝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X가 되었다. 그러니까 F를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자기 자신이 되고 역함수의 형태에서 F를 다시 취해주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역함수를 이용해서 다음에 우리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이제 볼 텐데,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둘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음 절에서 같이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서 제가 그 숙제 올렸었죠. 여러분이 좀 시간은 지금 타이트하지만 우리가 지금 몰입학기 기간은 사실 원래 짧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여러분이 제출을 하는 거 봐서 제가 상담에 필요한 학생들한테 연락을 취할 거예요. 다음 절에서 우리 지수함수부터 시작할게요.